안녕하세요, 김야우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지만 꿋꿋하게 열심히 영상을 오늘도 찍어 올리는, 영상이 아니죠. 라디오를 녹음해서 올리는 김야우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이를 가진 학생. 제가 여기 이제 학교들에서 입학 허가를 처음으로 받았을 때 이제 안내 책자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 안내 책자 중에 상당한 부분이 그 학교 내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할당이 돼 있었어요.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게 그런 아이를 가진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희 학교에 가면 이제 학생 식당에 1층에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이 있어요.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아가지고 뭐 거기에 따로 봐주시는 분이 있는지 어떤지 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거기가 몇 년 전에는 거기가 남자는 못 들어가는 공간이었다고 해요. 이제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이제 이런 거면은 그러면 아빠들은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게 바뀌었다고, 이제 남자 여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배려해 준다는 것 자체가 참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닐까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독일에 와서 알게 된 한국의 흥미로운 모습 중에 하나가 청소년 출산율에 대한 거였는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대 청소년 출산이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됐었다고 해요. 뭐, 준호 같은 영화를 봐도 이제 그 10대 청소년으로서 고등학생으로 임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대 출산율이 거의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으로 낮으면서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그런 거를 아무도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자살률이라던가, 그 다음에 일주일에 혹은 한 달에 일하는 노동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끊임없이 이제 올라오지만,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10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주제 자체가 아예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다는 느낌? 솔직히 그 수많은 청소년들이 아주 임신을 안 하고 아주 출산을 안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임신을 안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뭐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뭐 음지에서 많은 일들이 아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아마 낮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사회에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그 아이를 가진 고등학생이라는 게 얼마나 구설수에 오르내리기 쉬울까, 얼마나 구설수에 오르내리기 좋을까, 그리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그 여성이 타격을 받을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수치가 납득이 되긴 하거든요. 이런 거는 사회적인 암묵적인 룰이 만들어낸 수치지 피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서 이루어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아이를 가진 여성의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에서도 더 이상 공부를 하기가 힘든 게 솔직히 우리나라의 실정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거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고
이제 학교 차원에서 배려를 해준다는 사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떻게 제도가 정확히 실시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누군가는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했을 것이며 누군가는 그 사람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나눴을 거라는 게 그런 점들이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어떤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해결점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흥미로운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은 좀 복잡한 얘기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막 독일 같은 나라들이 뭐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그런 것들을 막 개념을 기본적으로 타고 있었냐 하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다가 이런 합의점들을 찾아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까 해요. 흥미로운 주제죠. 여기도 여성을 탄압하고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그랬던 역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 왔는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참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맨날 어려운 얘기만 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 이제 언젠가 아마 영상이 한 10회가 가기 전에 뭔가 거한 말 실수를 해서 이렇게 인간으로서 펑펑 터져버릴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게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는 мя우 라디오였습니다. 음, 그래요. 이번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네요. 하고 싶었던 얘기라는 게 솔직히 없어요, 솔직히. 그냥 이런 점들이 다르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학생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임신해서 애 가지면은 결혼하고서라도 솔직히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계속 공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런 서포트를 받기 힘든 게 현실이고, 그죠? 출산 후에 여성의 커리어 단절이라는 문제가 솔직히 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던 문제인데, 아니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막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럴 때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자각이 있겠어요? 근데 사회에 나갈 때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하면 다른 거를 할 수 없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게 슬픈 것 같아요. 아이를 가지거나 결혼을 하면은 여성이 일을 계속하기 힘든 게 솔직히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현실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 차원에서의 지원과 서포트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 혹은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과 서포트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뭐 출산,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있으면 참 골치 아픈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더 이상 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 특기는 그거예요. 언제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짓는 거. 마무리는 언제나 항상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점점 전문성이 떨어져가고 막 횡설수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냥 들으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